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금지시키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 60에서 70% 정도가 여행사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에 국내 관광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행 여행 상품의 판매 중단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는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500만 명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806만 명인데 이 중 60에서 70%가량이 여행사를 통해 관광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체 여행객이 전체의 40%,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개별 여행객 중 절반가량이 여행사를 통해 여행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특히 중국 여행사가 여행객을 모집해오면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프로그램을 수행해주는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기대했던 호텔업계와 면세점업계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 협정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언급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고 중국도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등 한국 기업의 돈 없는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강국의 동시다발적인 통상 압력에도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주혜 기자입니다. 미국이 정부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공포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6년 동안 한미 FTA로 인해 한국에 대한 수출은 1조 3천억 원 줄고 수입은 14조 8천억 원 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적자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라며 이는 미국인들이 한미 FTA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직접적인 연관을 짓진 않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평가에 이어 곧바로 공정하지 않은 행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합법적인 대응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닌 무역 적자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한 것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중국도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한국 화장품의 수입 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확정한 최근에는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롯데마트관을 폐쇄하는 등 도를 넘은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얼어붙은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통업체의 올해 1, 2월 매출이 대부분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의 1, 2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고 현대백화점도 0.7%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도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마트 1, 2월 매출 합계는 작년보다 5.4% 줄었고 이마트 역시 1월에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2월 매출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123조 원을 썼습니다. 국가 전체 지출의 30%가 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준음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등에 쓴 돈은 123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국가 지출의 3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총생산 대비 10.4%에 불과해 OECD 30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1990년대 2%에서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복지 선진국과의 차이는 컸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82.4세로 14년 만에 6.4세나 증가해 앞으로 노인 복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한 해 22조 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0%에 달할 정도입니다. 노인 한 명당 한 달 진료비로만 평균 27만 6천 원을 쓰는 셈입니다. 상대적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이마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복지 수요가 커졌습니다.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집값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모두 5년 전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임금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임금이 전체 근로자 중간값의 3분의 2가 안 되는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의 24%나 됐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지난 2015년 법정 최저시급은 5,580원이었지만 실질 최저시급은 5,082원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일터가 많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의 개별 호수 배달같이 공식 업무가 아닌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일주일에 한 번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가게 살림은 또 빠듯해져 갑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삼겹살입니다. 맛도 좋은데 저렴하기까지 해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삼겹살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국산 냉장 삼겹살 1kg당 소매 가격은 16,800원대로 평년 15,600원대보다 7%나 비쌉니다. 1kg당 24,000원 선에 판매하는 유통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이제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반은 억지춘향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가격이 오른 데는 올해 설 명절이 1월이었고 구제역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도축 작업 일수가 적어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격 상승에 소비 증가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5년 새 20% 이상 늘었습니다. 육류 위주로 식습관이 바뀌면서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려고 만든 3월 3일 삼겹살 데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돼지고기가 소고기의 대체제 역할을 한 것도 소비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5, 6월은 계절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기여서 돼지고기값 인상 흐름은 올해 하반기 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혼자 사는 20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높은 실업률 문제로 심각한 빈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최근호 보고서를 보면 2015년 청년 빈곤율은 19세에서 24세 7.4%, 25세에서 29세가 7.1%, 30에서 34세가 3.7%였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청년의 빈곤율은 2014년 기준 21.2%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나 결혼한 청년 각각 3.5%와 2.7%에 견져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서 청년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정법원과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은 전문법원으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끊임없는 경제 불황 속에 회생을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4년 873곳에서 점점 늘어 지난해엔 936곳에 달했고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도 최근 3년 사이 전국적으로 10만 명 안팎에 이릅니다. 이런 흐름 속에 회생과 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독립시킨 것으로 인원도 늘리고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하는 등 규모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초점을 맞춘 건 재기를 위한 맞춤 지원입니다. 연쇄 도산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큰 대기업은 채무자도 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기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회생 절차 과정에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회생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고 개인은 업무 협약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확대해 재기를 도울 계획입니다. 재건형 도산 업무를 활성화하여 국민 경제 구성원으로서의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후견적, 치유적 사법의 역할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다양한 종류의 도산 사건에 대해 앞으로 한층 더 전문화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낡은 경찰서를 재건축해 아래층은 경찰서, 위층은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캠코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인 종암경찰서를 재건축하면서 층수를 더 올려서 대학생 임대주택 약 100가구를 함께 지을 계획입니다. 캠코는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 임대료로 이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캠코는 경찰 업무 공간과 입주민 동선이 철저히 구분되도록 설계해 보안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한국인이 조심해야 할 병으로 대장암이 꼽힙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소개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 남성은 치료 경과가 좋아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연히 받은 대장 내시경 검사 덕분에 빨리 손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음주 흡연은 당연히 이제 금지하는 걸로 될 거고요. 생활이 건전하게 되고 주의하면서 살게 되겠죠. 대장암은 육류 섭취의 증가, 흡연과 음주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대장암 환자가 줄지 않고 있고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조기 발견 사례가 증가해 5년 생존율도 76%를 넘어섰습니다. 대장암은 혈변 등 초기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고됩니다. 치료법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치료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하지만 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역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견되기 위해서는 적기 대장 내시경을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암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암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동시에 실시해 치료 경과에 따라 수술 시행 여부를 정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가 선보이고 있는데 국내에도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피고인에 나오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먼저 주인공 지성 씨는 가족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고요. 요리 씨는 못 말리는 국선 변호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강성민 씨가 지성 씨의 처남이자 교도관으로 열연하고 있는데요. 자, 강설희 아나운서. 오늘 히든잡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네, 투고플이 200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좀 눈치가 제가 빨라졌습니다. 히든잡 시간에 검사나 변호사를 소개해 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주인공은 교도관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정말 눈치가 빠르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교도관. 교정직 공무원인데요.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이 직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교도소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입견이 좀 있죠. 우울하고 경직된 분위기일 것 같고요. 그런데 교정직 공무원이 인기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러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교정직 공무원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려서 공시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7년 교정직 공무원 선발 인원은 남자가 910명, 여자 27명, 저소득층 20명 등 총 957명으로 지난해 채용 인원인 437명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숫자는 올해 구급 총 선발 인원의 무려 2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공시생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구급 전체 채용 규모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참 놀랍네요. 상대적으로 아직 경쟁률도 낮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갑자기 이렇게 채용 인원을 늘린 이유가 있나요? 네, 교정직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4개의 교도소가 개청하면서 이 교도관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당한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교정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구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는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야근이 필수일 텐데 교도관들의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예전에는 교도관들이 3부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2014년부터 4부제 근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4일을 주기로 근무가 순환되는 건데요. 주일 근무를 하고 다음 날 오후 5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근을 한 후 야근한 다음 날은 비번으로 하루를 쉬게 됩니다. 그리고 비번 다음 날은 윤번이라고 해서 이 절반의 인원은 쉬고 절반의 인원은 일하는 그래서 교대로 비번으로 쉴 수 있는 일정입니다. 네, 비번과 윤번 차례가 잘 걸리게 되면 이틀을 쉴 수 있네요. 그래도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야간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네,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보통 2개 조로 나누어 근무를 하기 때문에 3-4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야간 수당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직렬의 다른 공무원보다 월급이 40에서 5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 2년차 교도관이라고 자칭하는 한 사람이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불만을 쓴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휴일은 한 달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는 불평이 올라왔었는데요. 이 법무부에서는 현재 교정직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일부 교도소의 경우 이 4부제 근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채용 인원을 2배 넘게 늘렸고 앞으로 수년간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어서 이 4부제 운영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랬군요. 또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교도소 안에서는 소지품 관리가 매우 엄격한데요. 이 스마트폰과 담배, 라이터 등 소지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출근을 할 때 보관함에 넣어놨다가 중간에 휴식 시간이나 퇴근할 때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개인의 자유가 업무 중 제한된다는 점, 또 대부분 지방 근무라는 점이 아무래도 단점으로 꼽힐 만합니다. 대신에 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합격선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남자 9급 공채 기준으로 이 교정직 공무원의 합격선은 338.6점이었는데요. 일반 행정직렬의 합격선은 396.5점이었습니다.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정말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낮고 채용 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교정직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다른 학렬과는 다르게 이 체력 실기 시험이 있다는 점이 다른데요. 교도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악력, 윗몸 일으키기, 10m 이외의 왕복 달리기의 합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교정직 공무원의 경력직 채용도 활발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임상심리, 상담, 간호, 사회복지, 무도 유단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 경력직 채용을 하는데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중등 3단 교사, 이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이나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태권도, 유도, 검도 4단 이상을 보유한 분들은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대를 이어서 교정제 공무원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해 1,000명 가까이 채용될 새로운 교정제 공무원들이 우리 교도소의 어두운 이미지를 갱생의 이미지로 탈바꿈시키는 세대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